재벌 회장이 노숙자 차림으로 은행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3일 뒤 은행 지점장은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가 시험하려던 건 예비 며느리였습니다. 시설 출신, 부모 없이 자란 여자,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창구 직원. 회장은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정장을 벗었습니다. 카드를 뺐습니다. 거울 앞에 선 건 회장이 아니라 그냥 늙고 초라한 노인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은행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VIP 앞에서는 굽실거리고 가난해 보이면 한숨부터 쉬는 곳. 약한 사람에게 책임을 던지고 시설 출신이라는 말을 무기처럼 쓰는 조직. 그 한가운데서 단 한 사람만이 달랐습니다. 누가 봐도 어떤 상황에서도 태도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험은 그녀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끝내 시험대에 오른 건 회장 자신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상견례 자리에서 대한민국 굴지의 그룹 명예회장이 먼저 고개를 숙이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명함도, 직함도, 재산도, 가문도 아닌 것. 사람들은 그걸로 서로를 나누지만 어떤 날은 가장 초라해 보이는 자리에서 가장 단단한 사람이 드러난다. 이 이야기는 시험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세 사람의 인생을 뒤흔든 겨울의 기록이다. 대전의 겨울은 매서웠다. 빌딩 사이를 파고드는 바람이 살을 베듯 날카로웠다. 서해식품그룹 명예회장 장태식은 본사 41층 집무실에서 보고서를 넘기고 있었다. 숫자는 완벽했다. 30년 동안 그가 쌓아온 재국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런데도 그의 표정에는 늘 같은 공백이 있었다.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둔 흑백 사진 한 장 때문이었다. 젊은 시절 그는 사랑을 버렸다. 가난한 집 딸이었던 그녀는 그의 곁에서 웃었고 그의 성공을 믿었다. 하지만 집안은 반대했다. 가문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 한마디에 그는 사랑 대신 사업을 골랐다. 몇 년 뒤 그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장례식장에 갈 용기조차 없었다. 그날 이후 태식은 더 성공했지만 더 차가워졌다. 스스로에게 말했다. 사람은 결국 조건이라고.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다. 그런 그에게 아들 도훈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다. 상대는 한빛신협 창구 직원 윤하린. 부모 없이 자랐고 시설 출신이라는 말이 뒤따랐다. 태식의 심장이 이상하게 한번 내려앉았다. 또다시 선택의 갈림길. 또다시 배경이라는 단어. 도훈은 물러서지 않았다. 아버지는 사랑을 계산했지만 저는 안 합니다. 그 말이 칼처럼 꽂혔다.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결심하고 있었다. 그 사람을 직접 보겠다고. 며칠 뒤 그는 정장을 벗었다. 해진 점퍼, 낡은 운동화, 주머니가 늘어진 모자. 지갑 속 카드를 모두 빼고 만원짜리 몇 장만 남겼다. 거울 속에는 회장이 아니라 구부정하고 힘없는 노인 하나가 서 있었다.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었다. 빈자리가 있어도 그 옆은 비어 있었다. 그는 그 시선을 잊지 않았다. 한빛신협 문을 밀고 들어갔다. 일부러 다른 창구로 향했다. 서류를 더듬거리며 건넸다. 젊은 직원은 한숨을 삼키지 못했다. 신분증은 미리 꺼내셔야죠. 말끝은 짧았고 눈빛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다. 뒤에 선 사람들도 노인을 향해 불편한 시선을 보냈다. 태식은 그 모든 장면을 가슴에 새겼다. 번호가 바뀌었다. 윤하린. 하리는 고개를 들었다. 잠깐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미소 지었다. 억지로 짜낸 표정이 아니었다. 상대를 사람으로 보는 얼굴이었다. 천천히 설명했고 화면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몸을 살짝 틀어주었다.
노인들이 자주 당하는 금융 사기를 짚어주고 큰 글씨로 정리된 안내 카드를 건넸다. 태식이 일부러 금액을 헷갈리는 척하자 하리는 자신의 실수일 수도 있다며 먼저 사과했다. 고객을 보호하는 태도였다. 그날로 끝나지 않았다. 며칠 뒤 VIP 고객이 오는 날 갈등이 시작됐다. 지점장은 로비를 휘젓고 다니며 직원들에게 압박을 쏟아냈다. 오늘 실수 나오면 끝장이야. 할인에게는 특히 날이 서 있었다. 넌 말이 많아. 시키는 대로 해. 할인은 이미 상담 중이었다. VIP를 먼저 보라는 지시가 떨어졌지만 그녀는 지금 고객을 먼저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지점장의 눈빛이 변했다. 회의실로 불려 들어갔다. 너 시절 출신이라 그런지 사회생활을 몰라. 말은 날 것 그대로였다. 기회 줬더니 기어오른다. 할인은 고개를 숙였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입술을 깨물었다. 이곳에서 밀려나면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할인은 20살의 시설을 나왔다. 나가던 날 원장이 말했다. 여긴 보호가 끝나는 날이지 세상이 시작되는 날은 아니야. 보증금도 없어 고시원에서 시작했다. 낮에는 카페, 밤에는 편의점. 학비를 모으기 위해 하루 4시간씩 자며 버텼다. 첫 직장에서 월급을 떼었을 때도 신고하지 못했다. 혼자라는 사실이 늘 목을 눌렀다. 그래서 금융권에 들어왔을 때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약한 사람을 밟지 말자고. 그 약속이 지금 그녀를 버티게 하고 있었다. VIP 업무 중 수수료 누락 문제가 터졌다. 지점장은 망설임 없이 할인을 내세웠다. 직원들 앞에서 사과하라고 했다. 내가 응대했잖아. 실제로는 지점장이 승인 과정에서 놓친 문제였다. 그러나 책임은 아래로 흘렀다. 할인은 억울했지만 고객에게 고개를 숙였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맞은편 카페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태식의 손이 떨렸다. 다음 날 그는 정장 차림으로 감사팀을 데리고 신협을 찾았다. 로비가 술렁였다. 지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승인 로그, 내부 메신저, 통화 내용. 책임을 떠넘긴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태식은 소리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조용히 말했다. 약한 사람에게 책임을 던지는 조직은 오래 못 갑니다. 지점장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할인을 따로 불렀다. 며칠 전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 자신이었다고 했다. 할인은 놀랐지만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태식은 그 눈빛에서 젊은 날 잃어버린 사랑을 보았다. 배경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보던 눈빛. 상견례 날 태식은 먼저 고개를 숙였다. 자신의 과거를 꺼냈다. 사랑을 포기했던 일. 장례식장에도 가지 못했던 비겁함. 나는 겁이 많았습니다. 아들은 그 말을 처음 들었다. 도우는 그제야 아버지를 조금 이해했다. 하리는 조용히 눈시울을 적셨다. 결혼식 날 아침 하리는 신협에 잠깐 들렀다. 그동안 자신을 믿어준 고객들에게 작은 손편지를 남겼다. 저는 떠나지만 여기서 배운 마음은 두고 가지 않겠습니다. 태식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번엔 놓치지 않겠다고. 식이 끝나고 하객이 빠져나간 뒤 태식은 신부 대기실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도훈과 할인이 손을 맞잡고 서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평생 돈으로 사람을 세웠다. 그런데 오늘 알았다. 사람으로 세운 가정이 더 단단하다는 걸. 할인은 눈물을 흘렸다. 도훈은 아버지를 안았다. 태식은 처음으로 체면 없이 울었다. 지키지 못한 사랑이 떠올랐고 지금은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쳤다. 밖에는 겨울바람이 여전히 불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태식의 집무실 공기는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배경을 묻지 않았다. 사람을 먼저 보았다. 시험은 끝났다. 남은 건 신뢰였다. 그 겨울 가장 초라해 보였던 노인은 가장 큰 선택을 했다. 사랑을 계산하지 않기로. 사람을 놓치지 않기로. 세상은 여전히 조건을 묻는다. 하지만 어떤 날은 누군가의 따뜻한 태도 하나가 한 가문이 방향을 바꾼다. 격은 가문이 아니라 인격에서 나온다는 걸 그들은 늦게야 배웠다.